새벽 5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군본부 장성 관사에서 윤서진 준장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을 뜬 그녀는 28년간 몸에 밴 군인의 습관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들 강민희와의 첫 면회 날이었거든요. 1년 전 공군에 입대한 강민희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강민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진 속 강민희는 대학교 졸업식 날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강민아, 엄마가 오늘 보러 간다. 윤서진이 사진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희가 입대한 후 이제 겨우 첫 면회가 허락된 거였거든요. 세수를 마친 윤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듯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공군 준장 윤서진이 아닌 그저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평소 입던 정복 대신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냈어요. 언제부터인가 군복이 아닌 옷을 고르는 것조차 어색해진 자신이 씁쓸했지만 오늘만큼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윤서진의 머릿속에는 강민희의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기어다니던 모습, 첫 걸음마를 뗐던 순간,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앳된 얼굴까지.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지만 정작 그 순간들을 함께한 기억은 많지 않았어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소위로 임관했던 23세의 윤서진은 야심만만했습니다. 여성 장교로서 한계를 뛰어넘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꿈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이뤄냈죠. 공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준장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어요. 특히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가장 큰 희생이었습니다. 강민희가 태어났을 때 윤서진은 대위였고 육아휴직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복귀했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 장교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남성 동기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민희의 첫 돌잔치도 해외 훈련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첫 걸음마를 뗀 것도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로 들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도 중학교 졸업식도 고등학교 체육대회도 대부분 부재했습니다. 늘 어디선가 업무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엄마, 언제 집에 와요? 어린 강민희가 전화로 묻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마다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대답했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면 강민희는 이미 잠들어 있곤 했죠.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강민희는 엄마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한 듯 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한 강민희는 어느 날 윤서진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바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윤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3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의 윤서진은 아들의 이해심에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업무에 매진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강민희와 윤서진의 관계는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서먹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윤서진은 물질적인 지원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 했고, 강민희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된 강민희가 군 입대를 결정했을 때도 윤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강민희가 군대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엄마, 저 공군에 지원하려고 해요. 강민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윤서진은 놀랐어요. 정말? 왜 갑자기? 어릴 때부터 엄마 보면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강민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윤서진은 아들이 자신의 영향 때문에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강민아,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곳이야. 굳이 그런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 엄마, 저는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강민희가 말을 머뭇거리자 윤서진이 물었어요. 하지만 뭐? 저는 군대에서 그냥 평범한 훈련병으로 지내고 싶어요. 엄마가 장군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윤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외롭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왜 그런 말을 하니? 엄마가 장군이라는 걸 알면 저를 다르게 대할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군 생활하고 싶어요. 제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고요. 강민희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윤서진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강민아. 엄마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가 될게. 그렇게 약속했던 윤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한 윤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민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도시락 하나 싸준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늘 바쁜 업무와 출장, 그리고 군 간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아들과 함께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자. 윤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강민희가 좋아했던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죠. 보온 도시락통에 음식을 담으면서 그녀는 강민희가 좋아할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평소 같으면 부관이 모든 것을 준비해줬겠지만 오늘은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거든요. 아침 8시 윤서진은 평소 타던 공용 차량 대신 개인 차량으로 강민희가 훈련받고 있는 기본군사훈련단으로 향했습니다. 이것도 평범한 어머니가 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운전을 하며 그녀는 강민희와의 만남을 상상해 봤습니다. 과연 강민희가 기뻐할까요? 아니면 민망해 할까요? 그동안 소홀했던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윤서진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군 관련 뉴스나 업무 관련 전화통화로 가득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오롯이 아들을 위한 시간으로 비워뒀어요. 1시간 반을 달려 드디어 기본군사훈련단에 도착한 윤서진은 잠시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수없이 많은 부대를 다녀봤지만 아들이 있는 부대로 면회를 오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부대 앞에는 주말 면회일이라 그런지
가족들을 만나러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의 부모들이었는데 모두들 설렘과 그리움이 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어떤 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윤서진은 자신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수수한 니트와 슬랙스, 그리고 낡은 보온 도시락통. 다른 부모들에 비해 소박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서진은 도시락과 간단한 간식들이 든 가방을 들고 면회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부대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훈련병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히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접수 담당 부사관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윤서진은 조심스럽게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이름란에 윤서진, 관계란에 모, 면회 대상자란에 이강민 훈련병이라고 썼어요. 평소 서명할 때와는 달리 일부러 글씨체를 부드럽게 썼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요청하자 윤서진은 주민등록증을 건넸어요. 다행히 주민등록증에는 직업이 표시되지 않았거든요. 담당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면회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면회실은 이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면회 시간은 2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윤서진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한 윤서진은 지정된 테이블에 앉아 강민희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가족들과 만나고 있는 훈련병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훈련병은 어머니가 싸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또 다른 훈련병은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윤서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과연 자신도 저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강민희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때 면회실 입구로 한 명의 부사관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는데 계급장을 보니 하사였어요. 이름표에는 황철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면회실을 둘러보더니 윤서진 쪽으로 걸어왔어요. 황철두 하사는 올해 28살로 부사관이 된 지 6년째였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강양약강 스타일의 인물이었어요. 윗사람들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아랫사람들에게는 권위적으로 굴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갓 들어온 훈련병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을 즐겼어요. 강민희 어머님이시죠? 황철두 하사가 윤서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윤서진이 정중하게 대답하자 황철두 하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금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서진의 수수한 차림새와 낡은 보온 도시락을 보고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민희 녀석, 어머니가 이렇게 평범하실 줄 몰랐네요. 황철두 하사의 말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강민희가 워낙 모범적이고 똑똑해서 집안이 남다를 줄 알았는데 어머니를 보니 그냥 평범한 가정인 것 같아 실망했던 거죠. 윤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조금 당황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별 뜻은 아니고요. 강민희가 워낙 모범적이고 똑똑해서 집안이 남다를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평범한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황철두 하사의 말은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명백한 무시였어요. 가정 형편을 폄하하는 투였거든요. 윤서진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강민희는 잘 지내고 있나요? 뭐 그럭저럭이죠.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어리광부리고 자라서 군대 와서는 힘들어하고 황철두 하사는 마치 자신이 강민희를 훈련시켜주고 있다는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윤서진은 점점 더 이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의 군 생활을 생각해서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앞으로 면회 올 때 주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요즘 군대 좋아져서 이런 거 안 싸우셔도 됩니다. 황철두 하사가 윤서진이 가져온 보온 도시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식은 충분히 나오고 간식도 매점에서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가져오시면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나고 처리하기도 귀찮아요. 윤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쓰레기 취급하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황철두 하사의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옷차림도 좀 신경 쓰셔야죠. 다른 부모님들 보세요. 다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시는데 어머님은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오신 거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윤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범한 어머니가 되려고 계급장도 떼고 군복도 벗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무시당하는 이유가 되다니요. 아들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제발 상식 좀 지키시죠. 이런 식으로 오시면 강민희 녀석도 부끄러워할 텐데요. 황철두 하사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꾹 참았어요. 바로 그때 면회실 입구로 강민희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을 입은 강민희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한층 더 늠름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황철두 하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본 강민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강민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황철두 하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아, 반갑다. 윤서진이 아들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야위었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이야기 좀 했는데 앞으로 면회 올 때 좀 더 신경 써서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황철두 하사가 강민희에게 말하자 강민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가 면박을 당했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하사님, 저희 어머니는 강민아, 괜찮다. 윤서진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민희가 나서봤자 오히려 더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윤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황철두 하사에게 말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면회 시간 2시간이니까 시간 지키시고 끝나면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민아, 너도 어머니께 제대로 예의 지키라고 말씀드려라. 황철두 하사는 마지막까지 건방진 태도로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윤서진과 강민희만 남겨진 채로 말이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강민희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뭘 미안해하니? 엄마는 괜찮다. 윤서진은 아들 앞에서만큼은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 앉자. 엄마가 도시락 싸왔다. 윤서진은 보온 도시락을 열며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강민희는 주변을 의식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황 하사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괜찮다고 했잖아.
그보다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많이 힘들지? 윤서진은 화제를 돌리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황철두 하사에 대한 분노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 동안 윤서진과 강민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강민희는 훈련 이야기를 했고 윤서진은 집안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설렘은 황철두 하사의 모욕 때문에 많이 사그라든 상태였습니다. 훈련은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할만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황 하사님께 잘못 말씀드릴게요. 강민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나서면 너만 더 힘들어져. 윤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대의 위계 질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훈련병이 부사관에게 항의했다가는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 들어. 그냥 조용히 훈련 잘 받고 무사히 수료하는 게 중요해.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황철두 하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정리하시고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친절했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유독 윤서진에게만 명령조였습니다. 강민아, 어머니 차까지 모셔드려. 아니야, 괜찮다. 넌 들어가. 윤서진은 아들이 더 이상 황철두 하사의 눈밖에 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강민희와 짧은 포옹을 하고 다음 면회 때 다시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강민희가 마지막으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야. 엄마는 강하니까. 윤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민희가 사라진 후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부대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윤서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대했던 아들과의 만남이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요. 황철두 하사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후줄근하다, 상식을 지켜라, 쓰레기만 늘어난다. 모든 말들이 윤서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특히 아들까지 부끄러워할 거라는 말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차에 올라탄 윤서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인가? 윤서진은 자조적으로 생각했어요. 계급장을 떼고 군복을 벗었더니 아무도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계급에 의존해서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황철두 하사의 태도였어요. 면회 온 가족을 저렇게 대할 권리가 그에게 있나요? 저런 사람이 훈련병들을 지도하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윤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군사관학교 동기이자 현재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맡고 있는 박지훈 준장이었습니다. 서진아, 어떻게 됐어? 강민희 만났어? 박지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윤서진의 오늘 면회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아, 나 지금 기훈단에서 나오는 길인데.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박지훈은 즉시 윤서진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동기였거든요. 황철두라는 하사가 있는데 이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윤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지훈은 즉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해봐. 윤서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황철두 하사가 어떻게 자신을 모욕했는지,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특히 도시락을 쓰레기 취급하고 옷차림을 비하한 부분은 정말 참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 자식이 내게 그런 짓을? 박지훈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윤서진의 신분을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고는 하지만 면회 온 가족에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서진아, 당장 신분 밝히고 혼내주지 그랬어? 강민희 때문에 참았어. 괜히 소란 피우면 강민희만 피해볼 것 같아서. 그래도 너무 참았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저런 놈이 군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박지훈의 말이 맞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윤서진 개인이 당한 모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 간부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거든요. 내가 감찰 감실에 연락해서 조사하게 할까? 그래, 부탁해. 다만 강민희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해줘. 당연하지. 걱정 마. 내일 아침 일찍 감찰팀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지훈아,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저런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들도 피해를 보고 있을 거야. 알아. 넌 항상 그랬잖아. 개인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 전화를 끄는 윤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올바른 군 문화를 위한 조치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았어요.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계급장이 없으니 아무도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윤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황철두 하사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아들 강민희의 미안해하던 표정도 잊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공군본부에 출근한 윤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기본 군사훈련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한편 그 시각 기본 군사훈련단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군본부 직속 감찰팀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거든요. 감찰팀장인 김중령이 부대 지휘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간부의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황철두 하사를 즉시 격리 조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황 하사가 뭘 했다는 거죠? 부대장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감찰팀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만 했습니다. 곧이어 황철두 하사가 감찰실로 불려갔어요. 그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황철두 하사 앉으세요. 예,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어제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강민 훈련병 어머니와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감찰관의 질문에 황철두는 순간 당황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된 건가요? 별다른 대화는 그냥 면회 온 가족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안내를 했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안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음식 가져오지 말라는 것과 옷차림에 신경 쓰라는 정도였습니다. 황철두는 자신이 한 말들을 축소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감찰관은 이미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냥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시라고.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다른 증언과 다른데요? 감찰관이 압박하자 황철두의 얼굴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자신이 한 말을 다 털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황철두의 평소 행동들도 하나씩 드러났어요.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언, 면회 온 가족들을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 하사,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항상 공정하게요? 그럼 어제 이강민 훈련병 어머니에게 한 말도 공정한 대우였습니까? 감찰관이 핵심을 찔렀어요. 황철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감찰팀장이 황철두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황 하사, 어제 당신이 모욕한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그냥 평범한 어머니 아닌가요? 이거 보세요. 감찰팀장이 인사기록 카드를 황철두 앞에 놓았어요. 거기에는 윤서진 준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황철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어제 모욕한 그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공군 준장이라니요. 공군 최연소 여성 장군이시고 현재 공군본부 전력기획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시죠? 황철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럴 리가.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계급장도 떼고 군복도 벗고 오셨어요.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평범한 어머니 행세를 하신 거죠. 그런데 당신은 그런 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감찰관의 추궁에 황철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났습니다. 후줄근하다, 상식을 지켜라, 쓰레기만 늘어난다.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하사님, 이 일의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장군을 모르고 했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군 간부로서의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감찰관의 말이 맞았어요. 설령 윤서진이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해도 군 간부가 면회 온 가족에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감찰팀은 추가 조사 결과를 정리했어요. 황철두 하사의 문제는 어제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권위적인 태도로 훈련병들과 그 가족들을 대했고 가혹행위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황철두 하사는 즉시 직위 해제하고 영창 수감 조치합니다. 군사재판 회부를 위한 수사도 병행하겠습니다. 감찰팀장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황철두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동안 황철두 하사의 가혹행위와 직권 남용에 시달렸지만 신고할 용기가 없었던 훈련병들이었거든요. 강민이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 어머니를 모욕했던 황철두 하사가 처벌받는다는 소식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 시각 공군본부에서는 윤서진이 박지훈 준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철두 그 자식 완전히 끝났어. 직위 해제의 영창행이고 군사재판까지 갈 예정이야. 그래, 다른 문제들도 많이 나왔나?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가혹행위는 기본이고 면회 온 가족들 차별 대우, 심지어 뇌물 받은 정황까지 있어. 어디서 그런 인간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박지훈의 보고를 들으며 윤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황철두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 것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민이는 괜찮을까? 걱정 마. 오히려 다른 훈련병들이 고마워하고 있어. 그동안 황철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튿날 화요일 윤서진은 다시 기본 군사훈련단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평상복이 아닌 장군 정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말이죠.
부대 정문에 윤서진의 차가 나타나자 경비병들이 깜짝 놀랐어요. 공군 준장의 예고 없는 방문이었거든요. 부대장님께 윤서진 준장이 왔다고 보고드려. 예, 알겠습니다. 경비병은 급하게 부대장에게 연락했어요. 부대장은 황급히 나와서 윤서진을 맞이했습니다. 준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감찰건으로 왔습니다. 부대 상황 점검하고 훈련병들도 만나보려고요. 윤서진의 말에 부대장은 긴장했어요. 어제 황철두 하사 사건으로 부대 전체가 뒤숭숭한 상황이었거든요. 먼저 훈련병들 만나보겠습니다. 윤서진은 강민희가 속한 중대로 향했어요. 훈련병들은 갑작스런 장군의 방문에 긴장했지만 윤서진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윤서진은 훈련병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 과정에서 황철두 하사의 가혹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황 하사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 훈련병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서진의 말에 훈련병들은 안도했어요. 특히 강민희는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면담을 마친 후 윤서진은 부대 지휘부와 간담회를 가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은 국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훈련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모두들 윤서진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서진은 강민희와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어머니, 아니, 준장님. 강민희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망설이자 윤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어머니, 어제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강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숨겼는데 결국 더 큰 일이 됐네. 윤서진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게. 어머니, 강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부담을 느꼈지만 막상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니 든든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엄마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거나 특혜를 받으려 하지 마라. 당연히 그럴 거예요.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강민희의 대답에 윤서진은 뿌듯했어요. 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윤서진은 부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곳을 들렀어요. 영창에 수감된 황철두 하사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황 하사, 나와보세요. 윤서진의 목소리에 황철두는 떨리는 몸으로 나왔어요. 어제 자신이 모욕했던 그 평범한 아주머니가 준장 정복을 입고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장님. 황철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황 하사, 고개 들어보세요. 윤서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황철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준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봤으면 다르게 대했을 건가요? 윤서진의 질문에 황철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하면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드러나는 거였으니까요.
황 하사,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면회 온 가족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군 간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윤서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군 간부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준장님, 군복을 입었으면 군복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해요. 권력은 남용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황철두는 윤서진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되돌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사람이 되세요. 계급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윤서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황철두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한동안 울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군 전체에 알려졌어요. 공군본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 모든 부대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간부들의 직권 남용과 가혹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였죠. 또한 면회 시스템도 개선되었어요. 면회 온 가족들을 더욱 정중하게 대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황철두 하사는 결국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전역했어요. 그의 군 생활은 불명예스럽게 끝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몇 주 후 윤서진은 다시 강민희를 면회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평상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말이죠. 어머니, 강민희가 밝은 표정으로 윤서진을 맞이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잘 지냈니? 네. 요즘 훈련도 재미있고 다른 훈련병들도 다 좋아해요. 강민희의 표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황철두 하사가 없어진 후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강민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윤서진과 강민희는 그날 진정한 화해를 했어요. 더 이상 서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당당한 어머니로서, 강민희는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죠.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윤서진은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군 문화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강민희는 기본 군사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어요. 윤서진은 수료식에 참석해서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축하합니다, 준장님. 아드님이 정말 모범적으로 훈련을 받으셨어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윤서진에게 인사했어요. 그의 태도는 정중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훈련 시켜주셔서. 윤서진도 정중하게 답례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그녀의 신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급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 때문이었죠. 수료식이 끝난 후 윤서진과 강민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줘요. 그럴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의 서먹함과 부담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군 내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어요. 아주머니, 부대가 장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윤서진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 갑질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간부들은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고, 면회 시스템도 한층 더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서진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바른 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녀의 리더십은 계급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인격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강민희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했어요. 그는 절대 계급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후배들을 따뜻하게 챙겨주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강민희가 전역하던 날 윤서진은 다시 그 부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아들을 데리러 온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말이죠. 준장님, 정말 좋은 아드님을 키우셨네요. 부대장이 진심 어린 칭찬을 했어요. 강민희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군인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부대에서 잘 가르쳐 주셔서. 윤서진도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들이 무사히 전역하게 되어 안도와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전역하는 길에 강민희가 윤서진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당당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 우리 강민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윤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한 것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서진과 강민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의 승리였습니다. 권력은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진정한 리더십은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황철두 하사의 몰락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구현이었어요. 그의 처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각성했고 군 문화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진 준장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올바른 권력 사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모범 사례로 기억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단순한 모성애였다는 점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불러온 것이죠.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